유동규, 김문기 뭐 한때 신문지면을 아주 많이 장식했던 분들인데 벌써 까물까물합니다. 네. 유동규, 김문기 어떤 분들인지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유동규 씨도요? 네. 네, 유동규 씨는 이재명 시장 사진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장하기 훨씬 전에 네. 뭐 집회 같은 거를 하는 그 사진에도 같이 찍힌 적이 있을 정도의 오랜 인연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래 무슨 어떤 도시 개발이나 이런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었어요. 전문가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물론 이제 뭐 아파트 건설 관련한 뭐 시내 활동 이런 것들을 했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성남 저기 아파트 재개발 조합 뭐 이런 사업하는 아니었나요? 뭐 그런 그렇게 관계자였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또 정치 활동의 민원도 품고 있었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인물이 민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공 영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거는 이재명 시장의 신임과 임명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네. 그게 어느 정도로 좀 억지스러웠냐면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을 하는 공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흔히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네. 시설관리공단이었거든요. 아.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과 같은 업무를 맡지는 않습니다. 네. 조직의 규모라든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네.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통 이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네. 이런 업무를 맡는 건데 굉장히 무리해서 회사 정관 또 쉽게 바꾸고 의회의 허락도 승인도 받지 않은 채로 일단 도시 그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넣어버리죠. 네. 개발 관련한 업무를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에 국민의힘 쪽의 그 시의원이었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최윤길 씨를 포섭을 해가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의장 만들어주고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나중에 최윤길 씨는 민주당으로 옮깁니다. 네. 예,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고 여기에 본부장으로 이 유동규 씨를 임명을 하죠. 네. 근데 사장은 아니죠. 그래서 1인자 명목상의 1인자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황무성 전 사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유동규가 실세였다라고 네. 하는 거 이제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개발에 뻥튀기 화천대유의 뻥튀기 이익의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네. 이것이 유동규의 지시로 주도로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뚜렷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네. 유동규에 대해서 이제 배임 혐의가 일단 뭐 적용이 되는 것 이건 뭐 지금까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이재명 시장과 관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측근은 맞는 거죠. 근데 측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아니, 보는 이재명 게 대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네. 측근을 맞다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이 정도면 측근이 그렇게 임명까지 해놓고. 예. 예. 근데 측근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강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수수색 이런 거 당하면은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한 분이 바로 유동규 씨다. 이건 측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수제자가 아닌가. 던졌어요. 그리고 네. 던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던진 핸드폰을 또 다른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주워가게 만드는 철저한 어떤 작전, 네. 센스까지. 보통 이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범죄 영화에서 네. 핸드폰 던지고 수거해 가고. 그 아주 뭐 김문기 대단합니다. 씨는 바로 연달아 설명을 네. 하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개발 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개발 1처, 네. 1처 처장이었고 1처가 왜 주목을 받느냐면 원래 2처가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네. 진행시키는 거를 그리고 2처가 하는 게 맞습니다. 1처는 살펴보면 이제 주택 사업이라는 조금 좁은 범위고 2처가 도시 개발 더 큰 의미의 개발이거든요. 근데 이 2처의 직원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나 이런 거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1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1처장을 맡고 있었던 김문기 씨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다가 이제 좀 극단적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셨던 분입니다. 네. 예, 유동규, 고 김문기 씨죠. 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다른 영상을 영상이 보고 있어요. 오시죠. 예. 보고 갈까요?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알고 제가 있었던 그때 말씀. 상당히 많이 했죠. 설명을 그 사람한테 다 들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호주, 뉴질랜드에 한 10명도 안 된 인원으로 10박 넘게 출장 가서 골프도 쳤는데 존재 자체를 인지 못하는 기억력과 지능이면 정치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니까 내가 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소개를 받아서 통화를 했다. 네. 그래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경기도지사 시절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 또 그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는 알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이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국민들께 알린 걸로 판단될까?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좀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검찰 수사의 아킬레스건은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과 관련된 국토부 협박 운운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의 핵심 관계자이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진술을 통해서 다른 사안이 아니라 대장동의 초과이익 환수 삭제 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사안으로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경찰이 지금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청 압수수색 막 했잖아요. 네. 거기서 발견한 확보한 문서나 공식 공문 중에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걸로 보이는 공문 등이 나오게 되면 네. 이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 알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몰랐다고 했다 수준이 아니라 공적인 사업의 진실 자체를 허위로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법조인으로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제 의견을 얘기하고 요거부터 좀 이 팩트부터 보면 제가 지금 방금 이재명 대표가 전에 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난 잘 모른다, 나는 이런 정도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사실 하위직이고 그러면 나는 뭐 그 사람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나는 그 사람 잘은 모른다.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좀 그 정도라고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워딩이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억에는. 그죠? 근데 그 김문기 씨가 딸한테 보낸 영상 그게 있습니다. 네네. 네, 전화 통화 영상이죠.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당사자인 김문기 씨가 저렇게 딸한테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딸은 참 심정이 어떨까요? 아니 그 아드님이 대선 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거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 우리 아버지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고요. 있었죠. 네. 기자들 취재에 의하면 김문기 처장의 장례식장에서 그 김문기 처장의 어머님이 오열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아들인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열심히 일한 게 인생에 되게 큰 업적이자 자랑거리였을 거잖아요. 또 시장이랑 같이 출장도 가고 인정도 받고 했던 골프도 것들이. 치고. 근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건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의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일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대장동 게이트나 정치적인 거 다 빼고요. 사진 보세요. 네, 지금. 다 빼고. 저기 원 안에 들어있는 게 김문기 처장이고. 처장이고 건데 네, 네. 굉장히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 그 자체를 인지하지 유가족 못한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아들의 음. 평생을 바친 어떤 이 직업적 노력이나 성과가
부정당했다라고 느끼니까 어머님이 오해를 하고 오죽하면 그 어린 아들이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 모른다 할 수 있냐고.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될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보지만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허위 사실로 딱 똑부러지게 판단이 돼서 유죄가 될지는 좀 저는 유보적이에요. 네. 그런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된 사람인가 싶은 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공직을 전에 조금 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디 뭐 부서에 과장님이 있어요. 구미시청에. 그러면 이름을 딱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고인이 돌아가시면 그 정보가 나오잖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이었다고.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 어느 시기쯤에 어느 부서 과장이었다고 하면 기억이 납니다. 대충. 몰랐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몰랐다 정도가 아니고 인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존재 자체를 예. 인지하지 못. 그리고 웃긴 거는 나중에는 알았다면서요. 나중에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얘기를 부고 소식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이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인가.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 싶은 것이 이제 저는 이게 계산을 오히려 못 해가지고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루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네. 그냥 습관적 반사적으로 네. 아, 모른다고 부인. 해버리는. 무조건 부인. 예,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본 사람에게 들은 증언이 있는데 네. 예, 누구 아시냐라고 했을 때 일단 모른다고 하는 게 습관처럼. 네. 근데 조금 더 찔러 보면 그러면 그때 기억이 난다 싶으면 혹은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길 수 없다 생각이 들 때는 갑자기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예. 일단은 모른다고 해놓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하면은 그 뭐 좀 안 좋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습관성 오리발인데 그게 좀 여의치 네. 않으면 습관성 디스. 뭐 그렇게 볼 수 그렇게 있죠. 되네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좀 반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그 허위 사실 공표가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금 유동규 씨가 말이에요.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전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네네.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똑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허위 사실 이제 공표가. 일종의 뇌 내의 일이잖아요. 인지를 한다,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이. 네. 그럼 이제 보고를 하러 들어간다고 해서 꼭 아는 것이냐? 음. 예, 뭐 기억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래서 더 정황들이 나오면 모르겠어요. 네. 예, 뭐 간접 증거라도 법정에서는 쓰일 수 있는 거니까 더 나오면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빠져나갈 구멍은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제 순위를 매기면 백현동이 좀 더 가능성이 1등이다. 백현동은. 네. 그거는 부동의 그거는 1위. 이제 똑 떨어진다. 예, 백현동 탑티어. 공문으로 국토부의 방침이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살아나가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내 말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백현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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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희찬 이사장이 저한테 한번 그 법률가로서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네, 이런 유동규의 진술이 나왔으니까 이게 허위 사실 주장한 거 아니냐. 근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가 제 마음을 딱 읽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유동규의 진술이 나왔어요. 보고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를 알았다라고 단정할 만한 확실하게 단정할 만한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아마 이렇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난다 할 수 있거든요. 보고가 있었더라도 그 보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뭐 너는 이 사람을 알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쉽진 않다. 그래서 그랬어요. 뭔가 좀 더 보강된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요게. 네네. 근데 저는 이게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김문기를 떠나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되었거든요. 예. 여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진짜 관여를 안 했느냐, 배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설령 이재명 시장이 관여를 안 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은 이거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나는 관여 안 했다. 근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여 안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진짜 삭제된 게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건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대장동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실패한 사업이었다,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적을 해 나가고, 이걸 마치 무슨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이런 언어 농단, 예,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오늘 그 기소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지금 나오고 거의 있나요? 기소 확정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내일이 공소시효 만료기 때문에 네. 오늘 오후에는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 부부가 함께 기소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이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내일은 공휴일이죠. 그죠? 9월 9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인데 네네.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늘 결정이 날 것이다. 네.